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2007년에 KBS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에서 나레이션을 맡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을 하는 내내 차마고도 곳곳에 배어있는 수많은 삶, 그 뜨겁고 절절한 삶의 이야기들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저렸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차마고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중국 운남성의 어느 한 시장에서 3단같이 긴 머리카락을 파는 한 10대 소녀의 사진. 머리카락을 판 돈이라고 해봐야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소녀는 학용품을 사기 위해 아니면 취직을 하러 가는 여비 마련을 위해 그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1960년대는 우리도 운남성의 그 소녀처럼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시대였습니다. 1965년 어느 초여름, 상공부 장관 박충훈과 공업 1국장 오원철은 서울통상의 최준규 사장을 면담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상공인들과의 면담이었는데 최준규는 가발을 만드는 가발업체 사장이었다. 이날 최준규는 가발의 원료가 되는 원모를 이들 앞에 내놓았다. 이게 가발의 원료가 되는 원모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같지가 않은데 색깔도 하얗고. 탈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탈색을 해서 순백색으로 만든 다음에 각종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원자재로 일본에다 판 것이죠. 박 장관님, 가발은 선진국에서는 사치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검은색 가발을 쓰는데 위장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가발로 세계를 휘어잡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정부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소? 우리나라 여성들이 원모,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일본에다 판매하는 행위를 좀 금지시켜 주십시오. 단지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박충훈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청와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모를 국내에서 소화한 결과입니다. 1964년 처음 1만 4천 달러치 수출을 했던 것이 1965년에는 15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한다면 1966년 말이 되면 1,000만 달러가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 고생했구먼. 이 가발이 이렇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운이 좋았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에서 만든 가발은 중국 원모를 쓰고 있었는데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중국 원모 가발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원모를 구해 쓰던 일본이나 홍콩은 이 원모를 구하지 못해 가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 가발 업체들이 다 점령해 들어갔다. 이 말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이 하늘이 우리 편이구만. 응? 하늘이 우리 편이야. 당시 가발 시장의 성장은 실로 비약적이었다. 관련 기록이다. 당시 국내 가발 업체는 40여 곳으로 늘었으며 수출도 빠르게 증대되었다. 1966년엔 1,062만 달러, 1967년에는 1,978만 달러, 1968년에는 3,055만 달러, 1969년엔 5,336만 달러, 1970년엔 9,357만 달러. 마침내 1970년 들어서는 가발이 총 수출량의 9.3%를 차지하게 되었다.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 합판 다음에 3위였다.
사업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요, 때를 잘 만나야 한다고들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발 산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운을 만났던 겁니다. 적절한 시운에다 우리 근로자들의 성실함과 근면함, 매운 솜씨가 더해진 결과였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에게 늘 시운이 따라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건설 기술을 수출했던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강 인도교 공사를 맡고부터 승승장구하던 현대건설은 1960년 이후 국내 도급 순위 1위로 급부상, 한국의 건설업계를 평정했다. 그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 사업에 도전장을 낸 것이었다. 장기영 장관, 그게 정말이요? 그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고? 예, 그렇답니다. 입찰 제안서를 태국에다 냈답니다. 이제 다른 선진국 건설업체들과 수주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 선진국이라면 서독, 일본, 프랑스 등입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이 경쟁이 돼? 인건비 등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 세간의 비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우락 실장은 그게 무슨 말이야? 비판이라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현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해외 공사를 수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총 예상 공사비가 522만 달러입니다. 522만 달러라고 하면 현대건설의 한 해 매출액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자칫 일이 잘못돼 현대가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갖고 올 후폭풍이 큽니다, 각각. 그건 경제기획원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고. 카카,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입니다.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나서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나서서 정주영 회장의 무모한 도전을 꺾으라, 이 말이야? 박정희 그리고 정주영이 마주 앉았다. 개발연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만남인 것이다. 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진출하실 거라면서요? 자, 혹시 각하께서도 이 정주영이한테 무모하다, 때려쳐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내가 때려치려 한다면 우리 정 회장이 때려치실 거요. 그거는 각하, 저는 절대로 못 때려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 정 회장하고 다르다고 해도요. 자, 제가 17 나이에 강원도 통촌에서 소판돈 70원을 갖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햇개도 못 가고 속골이나 베고 살아야 하는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그랬습니다. 각하께서도 어릴 적 농촌에서 고생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 앓고 살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오직 그 일념으로다가 군사혁명을 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각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웨터다, 가발이다, 하판이다 이런 거 수출해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값싼 노동력에 의지한 수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건설 공사 경험이 없다고 걱정들이 많던데. 카카, 처음부터 경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시작을 하면은 그 일이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되는 법입니다. 태국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우리나라와 이 기후가 달라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더운 나라에서 비가 오면 더위를 식혀주지 않겠습니까? 일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토양이 한국하고 다르다고 하던데. 예, 한국하고 달리 땅이 무르다고 합니다. 무른 땅은 잘 다지면 됩니다. 카카,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성공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이 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실패한다면? 카카,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어깨 위에 민족의 생사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소. 정 회장 생각이 그렇다는 걸 알았으니 전적으로 정 회장을 지원하겠소. 한번 해보시오. 박정희와 정주영, 이 두 사람은 기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았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기업인으로서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 권력과 기업 간에 형성된 이런 신뢰는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개발연대 시대, 현대와 정부의 관계는 그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체 발표를 앞둔 1965년 9월. 예빠, 잘 결과 나왔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기다리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이 판국이 어떻게 의자에다가 응댕이 붙이고 앉아있어? 아이고, 이거 정말 속 다 죽겠구만. 응? 내 카카 한타도 그냥 아주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왔는데 이거 정말, 아이고, 내 이거 속이 다 죽겠네 정말. 응? 태국입니다. 왜? 태국? 얼른 받아봐. 얼른. 예. 여보세요. 예? 성공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입찰에 성공했답니다. 그랬어? 결국 그 입찰은 우리가 따냈답니다. 숨막히는 초조함과 기다림이었다. 1965년 9월 30일의 일이었다. (1965년 9월 30일) 현대건설은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관련 기록이다. 한국 건설 사상 최초의 해외 공사인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태국 남쪽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두 도시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총 연장 98km의 2차선 도로를 닦는 공사였다. 태국 정부가 IBRD 차관 사업으로 계획한 공사로 1965년 9월 30일 국제 경쟁 입찰에 붙여졌다. 현대건설은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6개국 29개사와 경합을 벌인 끝에 최저 낙찰가로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국제경쟁 입찰에 성공합니다. 잘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생각만큼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